월드컵 공원이 있는 이곳의 과거 이름은 난지도였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난지도는 그 이름처럼 원래 한강의 섬이었습니다. 난지란 그윽한 향기가 난다는 난초와 지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난초와 지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이어서 난지도라고 불렸습니다. 겸재 정선의 작품 속에 조선시대 난지도 일대의 모습이 있는데요. 풀이 없는 백사장, 모래섬 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 문인 차천로의 오산집에도 비슷하게 묘사됩니다. 난지도의 긴 모래톱은 채소밭을 일굴만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땅을 버리고 거두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보면 난지도는 홍수 때마다 물에 잠기고 쓸려 내려가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거주하기 힘들었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1977년) 서울시는 매년 홍수 때면 잠기는 난지도를 육지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섬 북쪽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아 섬을 육지와 연결했고요. 섬 남쪽의 한강을 직선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약 6개월간 인부 70여만 명이 동원된 대공사였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87만여 평의 땅은 곧바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가 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버린 모든 생활 쓰레기가 모두 난지도로 들어왔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쓰레기의 양이 약 1억 2천만 톤입니다. 100m 높이의 쓰레기산이 만들어진 거죠. 쓰레기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썩고 부패한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줬죠.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유치하면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8년 월드컵 개막 경기가 열리는 주 경기장을 서울 상암동 난지도 옆에 건설하기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를 계기로 회피 지역이었던 난지도의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곳은 너무나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쓰레기산이라는 오명을 지우고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새로운 이미지로 각인된 겁니다. 인간이 오염시킨 공간을 인간이 다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좋은 본보기가 된 겁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 매봉산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입니다. 문화를 쌓아둔 터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공간에도 재밌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모든 산업의 원료이자 교통의 핵심인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는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매봉산 인근에 탱크를 만들어 석유를 비축해 두었습니다. 석유 비축기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에 폭발력 강한 석유 저장 시설이 존재한다는 게 불안하다는 이유였죠. 그러다가 2013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문화 비축기지로 재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은 여의도가 육지화됐잖아요. 그런데 과거엔 섬이었습니다. 여의도를 육지화할 때 밤섬을 폭파해 나온 돌과 흙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의 밤섬은 한강물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태종물이 쌓여 다시 섬의 모습이 된 겁니다. 조선시대 이 두 섬은 물이 적을 땐 서로 연결되어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면 각 섬에서 가장 높은 산만 겨우 모습을 드러냈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 섬을 너의 섬, 나의 섬으로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이것을 한자로 포기하면서 여의도가 된 거죠. 조선시대 고지도인 동여도에는 여의도가 백사주 20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얀 모래가 20리에 걸쳐 있다는 뜻이죠. 이 넓은 섬은 강물이 쓸려 내려오는 모래가 많이 쌓여 농토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 기록으로 미뤄보면 여의도는 과거 나라의 손님 접대나 종묘 등의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가축을 기르는 용도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명종 때 여의도에 집을 짓고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끼리 사촌지간에도 서로 혼인하여 살고 있으니 풍속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관리들의 상소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 남녀가 섬에 드나들 때 거리낌 없이 옷을 벗고 걸어서 출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해결 방안으로 남자들만 섬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기르게 하자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재밌는 기록이죠.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 지금은 여의도공원인 이 자리에 간이비행장이 건설됩니다. 당시 일본군이 여의도를 육군 연병장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한 모퉁이에 초지를 조성해 간이비행기 착륙장을 만든 것이죠. 또 당시는 일본이 중국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군력 증강을 도모하던 시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곳을 비행장으로 만들어 공군의 거점으로 삼은 겁니다. 안창남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상공을 최초로 비행한 비행사입니다. 일본 최초의 비행기 조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죠. 그 이듬해 한국 지도를 그려놓은 비행기 금강호를 타고 기념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날 여의도 백사장에 안창남의 비행을 보러 온 사람은 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북돋워줬습니다. 1927년 비행장 현대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340만 원의 예산으로 기상 관측소와 항공 표지, 통신 시설, 체관 등이 설치되죠. 이 공간은 2005년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여의도 현지 조사를 하던 중 발견됩니다. 당시 지하 공간에는 160평 규모의 직사각형 넓은 방 한 개에 지휘대와 화장실, 기계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복도로 이어진 20평 규모의 작은 방에는 소파와 화장실, 샤워실이 있었죠. 콘크리트로 감싸져 있는 이 공간의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방사 군사시설 목록 등을 찾아봤지만 이 벙커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는 알 수 없지만 1972년부터 10여 년간 여의도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산부 요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유사시 이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지하 방공호 용도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걸었던 곳들은 모두 시대 변화에 맞춰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역사를 보존하고 있기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대부터 현대사까지 그 모든 흔적이 남아있는 한강의 곳곳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